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귀가 말을 하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뜨는 것도 늦고 해가 지는 것은 누구보다 빠른 세상과 동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산나무를 캐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칠성이라는 총각의 이야기가 바람결에 들려오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깊고 넓어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효자였습니다. 칠성이가 사는 집은 흙벽이 갈라지고 지붕의 집이 듬성듬성하여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칠성이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마당은 언제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부엌 아궁기에는 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아 보리쌀이라도 구해와 어머니의 끼니를 챙기곤 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갈라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를 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드러운 약손이 되어 지친 어머니의 고단함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칠성이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하여 이제는 허리도 굽고 눈도 침침해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는 오직 아들, 칠성이뿐이었고 아들이 나무를 팔러 나간 사이에 혹여 산짐승이라도 만나지 않을까, 발이라도 헛디디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을 어기 선앙당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고기 반찬 한 번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처지였으나 모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이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고 눈이 일찍 찾아온 초겨울이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고 뼈속까지 시리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날, 어머니는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에 을에 찾아오는 감기 몸살이려니 생각하여 칠성이는 정성껏 배를 다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어머니를 모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가쁜 숨소리는 마치 다 타버린 촛불이 마지막으로 가물거리는 것처럼 위태롭게만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잊은 채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지만 어머니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을 급히 모셔와 진맥을 짚어보게 했으나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칠성이를 마당 구석으로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 병은 일반적인 약초로는 고칠 수 없는 한기증이라는 병인데 사람의 기력이 쇠하여 몸속의 온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무서운 병이라고 했습니다. 칠성이는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머니를 살릴 방도가 없느냐며 눈물로 애원했지만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칠성이는 망연자실하여 부엌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했던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열병을 앓자 어머니가 십리박 얼음 계곡에서 물을 길어와 밤새 머리에 수건을 올려주던 일, 배가 고파올 때 자신의 밥을 덜어주며 배부르다고 거짓말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칠성이의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치솟아 올랐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마을 노인들이
예시이야기처럼 들려주던 전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뒷산 너머 구름도 쉬어간다는 험준한 백운산 깊은 곳에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진 약초와 짐승들이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한 영약이 자란다고 했는데,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맹수들이 우글거려 감히 아무도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 전설 속의 산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게 대신 튼튼한 보짐을 꾸리고 산을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집신의 헝겊을 단단히 덧대어 묶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남아있는 보리쌀을 모두 털어 주먹밥 몇 덩이를 만들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시면 걱정하실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지만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힘겨운 눈을 뜨고 칠성이를 바라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아, 밖이 아직 어두운데 어디를 가려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밝은 목소리로, 네 어머니, 장터에 좋은 약재가 나왔다길래 얼른 다녀오려고요. 푹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칠성이의 등 뒤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 입구에 다다르자 거대한 산이 마치 검은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듯했습니다. 평소에 나무를 하러 다니던 얕은 산자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하고 위압적인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칠성이는 품속에 넣은 주먹밥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금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에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한 발 한 발 산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초입부터 험난하기 그지없어 칠성이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 틈을 기어오르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이 팔을 뻗은 것처럼 기괴한 모습으로 칠성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음산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복을 적셨지만 산바람이 그 땀을 식히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가져왔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지만 울창한 숲에 가려져 산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품속의 주먹밥을 꺼내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주먹밥이었지만 칠성이에게는 꿀맛보다 더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씹으며 칠성이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좁은 하늘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저를 굽어 살피사 우리 어머니를 살릴 약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칠성이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칠성이는 사람들이 귀신 골짜기라고 부르는 험한 협곡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냥꾼들도 꺼리는 곳으로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바위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 미끄럽기 짝이 없었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칠성이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는데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주시하자 덤불 속에서 작은 산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칠성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깡충깡충 뛰어가 버렸습니다. 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날리던 눈발이 점차 굵어지더니 금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칠성이는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눈보라를 뚫고 걸었지만 몸은 점점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칠성이는 나무에 표시를 해가며 걸었지만 쌓이는 눈 때문에 표시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의 감각이 무뎌져 가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에서 얼어 죽기 전에 찾아온다는 환각인가 싶어 칠성이는 뺨을 세차게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어머니는 누가 돌본단 말인가. 정신 차려야 해, 칠성아. 그는 스스로에게 호통을 치며 무거워진 다리를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면서 눈앞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신비로운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호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호수는 얼지 않고 맑은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곳이 혹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선녀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곳이라면 분명 어머니를 살릴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수 주변을 살피던 칠성이는 바위 틈에서 자라난 기이하게 생긴 버섯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붉은색과 황금색이 오묘하게 섞인 그 버섯은 책에서조차 본 적 없는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버섯을 채취하려 다가갔지만 그때 어디선가 낮고 굵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섰는데 숲의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칠성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멧돼지는 집채만한 덩치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멧돼지가 칠성이를 향해 돌진하려는 찰나 칠성이는 옆에 있던 굵은 나무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았고 나무가 흔들리며 쌓여있던 눈이 칠성이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칠성이는 정신없이 비탈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도망쳤고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달린 끝에 칠성이는 좁은 바위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멧돼지는 동굴 입구가 좁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킁킁거리며 분통을 터뜨리다 결국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칠성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마시며 목을 축인 칠성이는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깊은 곳에서 미세한 바람소리와 함께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칠성이는 동굴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걸을수록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고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이 동굴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산신령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로 통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가자 마침내 동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밖으로 펼쳐진 광경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동굴 밖은 눈 덮인 겨울산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별천지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외부와 단절된 채 숨겨진 계절을 잊은 비밀의 화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꿈을 꾸는 기분으로 그곳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약초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이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덤불숲 사이에서 무언가가 희끄무레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형체는 또렷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서만 듣던 털이 눈처럼 하얀 사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비로운 흰 사슴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쳐놓은 무소에 덫에 다리가 걸려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흰 사슴은 칠성이를 발견하자 두려움에 가득 찬 눈망울로 몸을 떨었습니다. 사슴의 맑고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덫에 걸린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약초를 찾는 것이 급했지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슴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것이란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슴은 칠성이의 진심을 느꼈는지 칠성이가 다가와도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사슴의 다리를 옥죄고 있는 덫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녹슨 덫은 웬만해서는 벌어지지 않았고 칠성이의 손은 덫의 날카로운 부분에 긁혀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포기하지 않고 돌을 가져와 덫의 용수철 부분을 내리치고 굵은 나뭇가지를 지렛대 삼아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칠성이는 사슴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고 흰 사슴은 다리를 절뚝이며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성이가 산속의 신비한 골짜기에서 흰 사슴을 구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던 그 시각산 아래 마을에는 칠성이네 집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초의 부자는 평소 칠성이가 가진 조그마한 밭되기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는데 그 땅이 자신의 넓은 논밭 한가운데에 박혀 있어 농사를 짓기에 영 걸리적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이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은 최 부자는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고 이 기회에 눈엣가시를 뽑아버리고 땅을 차지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띠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다가가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말솜씨가 어찌나 교묘한지 듣는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에구 쭈쭈 그 효자라던 칠성이가 글쎄 늙은 어미 병수발에 지쳐 야반도주를 했다지 뭔가. 산으로 간다더니 사실은 읍내로 도망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최 부자의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도 칠성이의 빈 지게와 며칠째 연기만. 나는 굴뚝을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부는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최 부자의 악에 섞인 말들은 결국 병석에 누워있는 칠성이 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직접 칠성이네 낡은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기력이 없어 누워있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할멈 정신 좀 차려보소.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니까. 칠성이는 벌써 딴 살림 차리러 도망갔으니 이제라도 그 밭이나 나에게 넘기고 쌀이나 좀 받아가시오. 최 부자의 모진 말은 병든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어머니는 아들을 믿으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베개만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칠성이를 친손자처럼 아끼던 옆집 덕심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덕심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여 최 부자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이복의 최 부자 자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칠성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네.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언젠가 그 입으로 화를 부르게 될 것이야. 할머니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빛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심 할머니는 최 부자가 사라지자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미음 한 그릇을 쑤어 어머니에게 떠먹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저런 몹쓸 인간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말게나. 내가 칠성이 놈 기저귀 찰 때부터 봐왔지만 그 아이는 효심이 지극하여 절대 자네를 버릴 아이가 아니네. 분명 좋은 약을 구하러 갔을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 할머니의 따뜻한 말과 손길의 어머니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아들의 발자국 소리인 양 어머니는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다시 깊은 산속 신비의 화원으로 돌아가 보면 칠성이는 덫에서 풀려난 흰 사슴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지극한 정성으로 자유를 얻은 흰 사슴은 놀랍게도 도망가지 않고 칠성이 주위를 맴돌며 그 으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슴의 다리에서 흐르던 피는 칠성이가 옷을 찢어 묶어준 덕분에 멈추었고 사슴은 고마움을 표시하듯 칠성이의 손등을 혀로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까칠한 감촉에 칠성이는 긴장이 풀리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고 말 못하는 짐승과 마음이 통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흰 사슴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근처에 있는 널찍한 바위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의아해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슴의 머리에 돋아있던 영롱한 뿔 하나가 툭 하는 맑은 소리를 내며 바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슴의 뿔과는 달리 은은한 광채를 띠고 있었고 뿔 주변으로 신비로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뿔이 떨어지자 사슴은 한결 가벼워진 몸짓으로 칠성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치 뿔을 가져가라는 듯 앞발로 바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 속에 내려오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영역인 녹용 중에서도 으뜸가는 흰 사슴의 뿔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 위의 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뿔은 차가운 산속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코를 갖다 대니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듯한 향긋한 양냄새가 났습니다. 칠성이는 감격에 겨워 사슴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어머니를 살려주는구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칠성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흰 사슴은 칠성이의 인사를 받기라도 한 듯 맑은 울음소리를 한번 길게 내더니 안개가 자욱한 숲속으로 깡충깡충 뛰어 사라졌습니다. 사슴이 사라진 자리에는 잠시 동안 신비로운 빛이 감돌다가 이내 평범한 숲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칠성이는 사슴이 준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옷매 무쇠를 단단히 고쳐매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는 현실의 세계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눈보라는 다시 거세게 휘몰아쳐 칠성이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미끄러워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었기에 칠성이는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기어가다시피 하며 조심조심 이동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다시금 엄습해 왔지만 품속에 있는 따뜻한 뿔의 온기가 그에게 끝없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약을 구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되뇌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린 산속은 칠흑같이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하여 칠성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칠성이는 마을의 덕심 할머니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산다더라.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를 만들고 눈 덮인 바위를 두드리며 길을 찾았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간절한 기다림과 흰 사슴의 신성한 기운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칠성이는 눈 속에 파묻혀 길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자 칠성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천은 급격히 떨어지고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며 스르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며 이대로 눈밭에 누워 잠들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품속의 뿔에서 찌릿한 기운이 느껴지며 칠성이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일어나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번쩍 눈을 뜨고 자신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차린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을 어기 선앙당에 켜놓은 촛불 같기도 했고 누군가가 자신을 마중 나온 등불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불빛을 이정표 삼아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구덩이에 빠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꽁꽁 언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섰을 때 칠성이는 낯익은 바위와 나무들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터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이가 산을 내려오면서 느꼈던 불안감은 단순히 산세의 험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을 쪽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까마귀 떼가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며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고 칠성이네 집 쪽에서는 심상치 않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집집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초가집은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쓸쓸해 보였고 부엌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최부자가 다녀간 흔적인지 물동이가 엎어져 있었고 뱃돌 위에는 낯선 흙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방문을 벌컥 열자 냉골이 된 방 안에 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칠성이가 돌아왔어요.
칠성이의 외침에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급히 품속에서 흰 사슴의 뿔을 꺼냈습니다. 방 안의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뿔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칠성이의 손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닥쳤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 장정 몇 명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최 부자는 방 안에서 빛나는 물건을 쥐고 있는 칠성이를 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저것 보게. 도망간 줄 알았더니 산에서 도둑질을 해왔구만. 산신령님의 물건을 훔쳐오다니 마을에 큰 재앙을 몰고 올 놈이로다. 최 부자의 선동에 영문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니에게 약을 다려드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려는 최 부자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키십시오. 이건 훔친 게 아니라 산신령님이 주신 약입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들은 칠성이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칠성이는 온몸으로 방문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옆집 덕심 할머니가 다시 달려왔고 동네 촌장 어른도 잠을 깨어 나오셨습니다. 덕심 할머니는 최 부자를 향해 천벌을 받을 놈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이리 괄시하느냐 하며 소리쳤지만 최 부자는 촌장에게 칠성이가 산에서 유물을 훔쳐와 마을에 병을 옮길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근엄한 표정으로 칠성이와 최 부자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칠성이의 몰골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진실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라. 밤이 늦었다. 칠성이가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는 날이 밝는 대로 확인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위중한 환자가 있으니 칠성이에게 약을 쓸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다. 만약 저 약이 가짜이거나 부정을 탄 물건이라면 칠성이는 마을 법대로 엄벌에 처할 것이다. 촌장의 말에 최 부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마을의 어른인 촌장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흥두고 봅시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 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하인들을 데리고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칠성이의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칠성이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고 가마솥의 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경건한 마음으로 흰 사슴의 뿔을 조심스럽게 잘라 솥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의 정성과 하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약탕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며 약이 잘 우러나기를 비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칠성이의 땀을 식혀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효심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약탕기에서는 벌써부터 은은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냄새는 맞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약을 다리는 동안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어머니가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 웃으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졸린 눈을 부릅떴습니다. 칠성이가 정성을 다해 약탕기를 지키고 앉아있는 동안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속의 장작불은 칠성이의 타오르는 효심을 대변하듯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솥단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칠성이는 잠시라도 불길이 약해질까 노심초사하며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이의 입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오직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주시하며 주문을 외우던 어머니의 쾌유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좁고 허름한 부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느 명의의 진료실보다도 엄숙하고 경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약탕기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제껏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한약재를 다리는 씁쓸한 냄새가 아니라 깊은 산속의 맑은 이슬과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흙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진 듯한 오묘한 향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향기를 맡자마자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분명 흰 사슴의 뿔이 범상치 않은 영약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운 향기는 문틈과 벽에 갈라진 틈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가 밤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꿈속에서조차 그 향긋한 내음을 맡고는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뒤척였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달콤한 꿀을 먹는 꿈을 꾸었고 허리가 아파 밤잠을 설치던 노인들은 통증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 좋은 느낌에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인의 집 담장 너머에 사는 덕심 할머니는 자다가 목이 말라 잠시 깼는데 방 안으로 스며드는 향기에 놀라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디서 이런 천상의 냄새가 난단 말인가. 칠성이네, 집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신령님이 약을 내려주신 모양이로구나. 할머니는 안도감에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욕심쟁이 최 부자만은 그 향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이가 가져온 것이 가짜이거나 훔친 물건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는 그의 얄팍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온갖 산의 진미와 좋다는 보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향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불안감에 벌떡 일어나 앉아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성인의 집 쪽 하늘 위로 희미하게 서려 있는 황금빛 기운을 본 최 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너저 천한 나무꾼 놈이 산신령의 영약을 구했다니. 말도 안 돼. 저건 분명 사람을 홀리는 요괴의 술수가 분명하다. 최 부자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두려움과 질투심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칠성이가 정말로 어머니를 살려내고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칠성이를 핍박하고 쫓아내려 했던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어떻게든 칠성이의 일을 방해하고 그 약이 사람을 해치는 독약이라는 누명을 씌워야겠다고 다짐하며 곤방대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최 부자는 자고 있던 머슴 억쇠를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억쇠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최 부자의 솥을 퍼런 눈빛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이놈 지금 잠이 오느냐. 칠성이 놈이 이상한 냄새를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데 당장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염탐하고 오거라. 틈이 보이면 아궁이에 물을 붓거나 솥을 엎어버려도 좋다. 최 부자의 은밀하고도 악독한 지시의 억수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주인의 불호령이 무서워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억수에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칠성이네 집 담벼락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약다리는 냄새는 더욱 진해져
억수에조차도 이야, 냄새 한번 기가 막히네. 이거 한 사발 마시면 10년 묵은 체중도 내려가겠는걸 하며 군침을 삼킬 정도였습니다. 억수에는 담장 너머로 부엌 쪽을 흑잇 훔쳐보았습니다. 부엌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칠성이는 상의를 탈의한 채 땀범벅이 되어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등 근육은 불빛을 받아 꿈틀거렸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억새가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기이한 것은 약탕기 주변을 감돌고 있는 신비한 기운이었습니다. 억수의 눈에는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살아있는 사슴의 형상처럼 보였다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억수에는 등골이 오싹해져 돌을 던지려던 손을 멈추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산신령님이 지키고 있는 게 분명해. 괜히 건드렸다가는 내가 천벌을 받겠어. 겁이 난 억수에는 최 부자의 명령을 어기고 줄 행랑을 쳤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최 부자는 억수의 겁쟁이 같은 행동에 분통을 터뜨리며 땅을 쳤습니다. 어느덧 새벽 달기 길게 울며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자 밤새 마을을 감싸던 어둠이 물러가고 칠성이의 약탕기에서도 맑고 청가한 소리가 나며 약이 다 다려졌음을 알렸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탕기를 불에서 내려놓고 깨끗한 배 보자기를 꺼내어 약을 걸을 준비를 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칠성이는 피곤함보다는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이 약 한 그릇이면 어머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맡았던 좋은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자연스럽게 칠성인의 집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집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시끄럽게 떠들었겠지만 이날만큼은 모두가 엄숙한 표정으로 부엌 쪽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이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향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을 거두어가고 대신 그 자리에 경외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른도 일찌감치 채비를 하고 나와 뒷짐을 진 채 칠성인의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어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 역력했습니다. 다들 속지 마시오. 저 냄새는 사람을 홀리는 미향. 미향이. 이호 칠성이가 산속의 요물과 결탁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어. 최 부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최 부자의 광기 어린 행동을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볼 뿐 누구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덕심 할머니가 나서서 최 부자를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주둥이 닥치지 못할까? 자네 코가 막히지 않았다면 이 맑은 향기가 어찌 독약의 냄새란 말인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네. 할머니의 일갈에 마을 사람들도 맞아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맑아지는데 무슨 헛소리야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지만 이미 대세는 칠성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촌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촌장님, 제발 칠성이가 저 정체불명의 물건을 어미에게 먹이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만약 저걸 먹고 노파가 죽기라도 하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촌장 어른은 묵묵히 부엌 쪽을 바라보다가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칠성아, 약이 다 되었느냐? 다 되었으면 이리 가지고 나와 보거라. 촌장의 부름에 부엌 문이 열리고 칠성이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약물은 맑고 투명하면서도 황금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마당으로 나오자 약 냄새는 더욱 진동을 했고 사람들은 저절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칠성이는 촌장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 어른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이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산에서 구해온 흰 사슴의 뿔을 달인 약입니다. 제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달였으니 부디 제가 어머니께 이 약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칠성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힘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촌장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옆에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소리쳤지만 칠성이의 결연한 모습 앞에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촌장은 칠성이가 들고 있는 약사발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약물 위에는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슴이 뿔을 받치는 형상처럼 기묘한 무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약은 처음 보는구나. 칠성이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아 산신령이 감동한 것이 틀림없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드려라. 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이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연발하며 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최 부자가 이성을 잃고 칠성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팔을 쳐서 약사발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약사발을 가슴으로 감싸 안았지만 최 부자의 거친 손길에 밀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약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는 넘어지면서도 무릎을 꿇고 팔을 높이 들어 약사발만은 땅에 닿지 않게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그의 무릎이 거친 흙바닥에 찧어 피가 났지만 그릇 속의 약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고통을 참으며 최 부자를 올려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는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자 어르신,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머니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칠성이의 그 호소력 짙은 눈빛과 처절한 효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울먹였습니다. 심지어 최 부자의 하인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주인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어린 눈빛이 화살처럼 그에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른이 엄한 목소리로 최 부자를 꾸짖었습니다. 최 부자 자네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 하는가.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마을 법으로 다스리겠네. 최 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칠성이의 진실된 효심 앞에서 힘을 잃고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칠성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흙 묻은 옷을 털지도 않은 채 소중한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칠성이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 서서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라고 나직이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문고리를 잡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머니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에 퀴퀴한 병향. 빙샹과 칠성이가 들고 온 향긋한 약 냄새가 섞이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칠성이는 아랫목에 누워있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퀭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지요. 산신령님이 어머니 쾌차하시라고 귀한 약을 주셨어요. 이거 드시고 얼른 털고 일어나세요. 칠성이는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힘을 내어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약물이 어머니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어머니의 찌푸려졌던 미간이 펴지며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죽어가던 생명에 활력이 스며드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성껏 어머니에게 약을 떠먹였습니다. 약을 먹일 때마다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손발에는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방문 밖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약 냄새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약 한 그릇을 다 비운 어머니는 긴 숨을 내쉬더니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맑은 눈동자로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몸이 따뜻하구나. 마치 봄날 햇볕 아래 있는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고 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세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칠성이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칠성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밖에서 듣던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사람들의 환호와 칠성이의 눈물을 뒤로한 채 슬그머니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처럼 처량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칠성이의 진심과 효성이 사악한 욕심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을 사람들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칠성이의 정성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드시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자 칠성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공간은 이제 생명의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드리며 앙상하게 마른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고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렴풋이 들려오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이제는 모두 물러가고 상골 마을의 깊은 밤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자 아직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몇몇 이웃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개 중에는 덕심 할머니도 있었고 촌장 어른도 뒷짐을 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칠성이는 그들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약을 드시고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이제 고비는 넘긴 듯합니다. 칠성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덕심 할머니는 암 그렇고 말고 하늘이 도운 게야. 정말 장하다 우리 칠성이 하며 칠성이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칠성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의 그 지극한 효심이 산신령을 감동시키고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연 것이네. 오늘 밤 일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걸세. 이제 가서 좀 쉬게나. 자네 몰골이 말이 아니야.
촌장의 따뜻한 격려에 칠성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이웃들은 하나둘씩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마당에는 쌀이비로 쓸어놓은 빗자루 자국 위로 달빛만이 하얗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불씨를 정리하고 어머니가 깨시면 드실 미음을 끓일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지난밤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칠성이네 집에서 피어오르던 신비한 향기와 어머니의 회복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글쎄 그 약 냄새를 맡고 나니 내 지긋지긋한 두통이 씻은 듯이 나았다니까. 나도 그래. 칠성이가 가져온 뿔이 보통 물건이 아닌 게 확실해. 산신령님이 내리신 보물이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살이 보태져 칠성이가 호랑이를 타고 산을 넘었다느니 선녀가 내려와 약을 다려주었다느니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부풀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자연스럽게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사랑방에 틀어박혀 곰방대만 뻑뻑 피워대고 있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 칠성이가 보여준 기적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인 억수애를 불러 마을 분위기를 염탐하게 했는데 돌아온 억수애의 보고는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나으리 말은 콩으로 메주를 순다 해도 안 믿는답니다. 다들 칠성이를 산신령의 아들이라고 떠받들고 난리도 아닙니다요. 최 부자는 홧김에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칠성이의 땅을 뺏으려 했던 욕심이 마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밝혀질까 두려웠고 혹여나 촌장 어른이 자신을 불러 엄한 문책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칠성인의 초가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평화로워 보여 최 부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넓은 기와집보다 저 허름한 초가집이 더 위험 있어 보이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칠성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꿀맛 같은 잠을 주무셨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부스스 눈을 뜨셨습니다. 칠성아, 배가 고프구나. 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에 칠성이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어머니가 배고픔을 느끼신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껏 쑤어놓은 잣죽을 한 상 차려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가 떠주는 죽을 한 그릇 뚝딱 비우시고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칠성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셨습니다. 내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애미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어머니의 거친 손이 칠성이의 뺨을 어루만지자 칠성이는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려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어머니는 부축을 받아 마루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사흘 만에 일어나 앉은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촌장 어른은 이 기쁜 일을 마을의 경사로 삼고 그동안 흉흉했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칠성인의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칠성이를 도둑으로 몰았던 오해를 공식적으로 풀고 마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잔치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조금씩 정성을 모아 칠성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잘 익은 김장김치를 한 포기 들고 오고, 어떤 이는 갓 쪄낸 떡을 시루째 이고 왔으며, 또 어떤 이는 귀한 막걸리 한 말을 지게에 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칠성인의 살림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텅 비어있던 칠성인의 마당은 금세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멍석이 깔리고 상이 차려지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칠성이의 무용담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마루에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고운 한복을 입고 정정하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덕심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고 살아계셨구려. 정말 다행이오. 저승문턱까지 갔다가 칠성이 효심 덕에 돌아오셨네. 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이웃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다들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촌장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들 조용히 좀 해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네. 지난 며칠간 우리 마을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지. 촌장의 목소리는 엄숙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약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그의 효성에 감동한 산신령이 내려준 선물임이 명백해졌네. 그러니 이제부터 누구도 칠성이를 의심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될 것이야. 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옳소 아나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살인문 쪽에서 쭈뼛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져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최 부자가 머슴 억수애를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어깨가 축 처지고 눈치를 보는 모양새였습니다. 억수의 등에는 쌀 한 가마니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정적이 흐르자 최 부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짐짓 어색한 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촌장 어른과 칠성이 앞에 서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마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크음 칠성이 자네 모친이 쾌차하셨다니 내 축하하러 왔네. 이거 몸보신이나 하라고 쌀을 좀 가져왔으니 밖에나. 그의 말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칠성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칠성이가 만약 화를 내거나 쌀을 거절한다면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최 부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자 어르신 귀한 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내년 농사도 거뜬히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해 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칠성이의 대답은 겸손하면서도 뼈가 있었습니다. 내년 농사를 짓겠다는 말은 곧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의 넓은 아량에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청년이 오히려 자신을 예우해주자 부끄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그래, 그래야지. 농사를 잘 지어보게. 내 다시는 그 밭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네. 라고 얼버무리며 억수에게 쌀을 내려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칠성인의 집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땅에 대한 분쟁은 깨끗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 이제 묵은 감정은 다 털어버렸으니 다 같이 흥겹게 즐겨보세 라고 외쳤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걸리 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도 촌장이 권하는 술 한 잔을 받아 마시고는 어색하지만 슬그머니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비록 그가 완전히 개과천선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칠성이의 효심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어른들에게 술을 따르며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했고 사람들은 칠성이에게 흰 사슴을 만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칠성이는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조곤조곤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덫에 걸린 사슴을 구해준 이야기. 사슴이 스스로 뿔을 내어준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칠성이를 영웅처럼 바라보았고 나도 커서 칠성이 형처럼 될래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효도란 게 별거 아니란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지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칠성이의 말은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불효자들도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서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를 끝내고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칠성이가 답례로 나누어준 떡과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에 복이 들어왔어. 이제 저 집은 걱정 없겠네 라고 덕담을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쓸쓸함 대신 따뜻한 여운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에 흩어진 지푸라기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칠성이가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칠성아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어머니의 부름에 칠성이는 젖은 손을 앞침에 닦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 좀 보아라. 내 마음처럼 참 밝고 곱구나.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어머니의 칭찬에 칠성이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벅차올랐습니다. 밤바람이 쌀쌀해지자 칠성이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펴드리고 머리맡에 자릿기를 놓아드리는 칠성이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우시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칠성이는 어머니 천년 만년 저랑 같이 사셔야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라며 정색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투정에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저 멀리 백운산 자락은 어둠 속에서도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산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흰 사슴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났어. 너도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렴. 칠성이의 기도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전해지는 듯 산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칠성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기가 머물다간 흔적이었습니다. 부엌의 아궁이에는 잔불이 남아 은은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고 장독대 항아리들은 달빛을 받아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칠성이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집안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노리는 사람은 없었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병마도 사라졌습니다. 칠성인의 집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칠성이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칠성이는 다시 그 신비한 화원으로 돌아가 흰 사슴과 함께 드넓은 초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칠성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깊은 밤은 그렇게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인의 집 마당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처마 밑에는 제비들이 돌아와 둥지를 트느라 분주하게 날개짓을 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경쾌 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그 맑은 물소리는 마치 마을에 찾아온 평화를 노래하는 합창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오르던 고통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는 희망의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축을 받아 겨우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니실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아 더 이상 환자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정정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만 계시는 것이 답답하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당 한켠에 텃밭을 일구어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으시고 장독대를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으시는 어머니의 손길 덕분에 칠성인의 집은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칠성인은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사람이 움직여야 산다. 내 몸이 이렇게 가벼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칠성이를 그저 착하지만 가난한 나무꾼 정도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하늘이 낸 효자라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가 장터에 나무를 팔러 가면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의 나무를 사주려 했고 심지어 값을 더 쳐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칠성이 자네가 해온 나무는 왠지 불도 더 잘 붙고 따뜻한 것 같아 라며 덕담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칠성이는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니께 고기 반찬도 해드리고 낡은 옷 대신 고운 무명옷도 한 벌 지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칠성이는 겨우내 미뤄두었던 집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낡은 지붕에 짚을 걷어내고 새 짚을 엮어 올리고 갈라진 흙벽에는 황토를 새로 발라 틈새를 메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씩 칠성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혼자서 그 힘든 걸 어떻게 다 하십니까? 우리가 거들어 드릴게요. 라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칠성이는 아니 바쁜 농번기에 웬일들인가 하며 사양했지만 청년들은 에이 형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심지어 최부잔의 머슴인 억수에까지 나타나 힘을 보탰습니다. 억수에는 쭈뼛거리며 칠성이에게 다가와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주인마님이 보내신 겁니다. 새참으로 드시라고. 꾸러미 안에는 갓 쪄낸 쑥떡과 시원한 식혜가 들어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억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네. 부자 어르신께도 잘 먹겠다고 전해드리게. 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비록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칠성이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수애가 가져온 떡을 나누어 먹으며 세상에 최 부자가 떡을 다 돌리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움보다는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붕 개량이 끝나고 황토까지 새로 바른 칠성이네. 집은 마치 새 집처럼 번듯해졌습니다. 노란 초가 지붕은 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고 깨끗해진 벽은 집안을 더욱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일꾼들에게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멸치 국물에 호박을 숭덩숭덩 썰어놓고 끓인 투박한 국수였지만 땀 흘린 후에 먹는 그 맛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비우고 칠성이 어머니 솜씨가 예전 그대로시네. 아주 꿀맛이야.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보람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길어져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일꾼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이는 깨끗하게 단장된 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며 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산에서 칠성이가 캐온 두릅과 취나물,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는 칠성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모자는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죠. 다리는 안 아프세요. 칠성이의 걱정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프기는커녕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사람 사는 집 같고 좋더구나. 네가 이렇게 듬직하게 집안을 건사하니 내가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느냐. 어머니는 칠성이의 밥그릇에 두릅을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나무를 보니 그 흰 사슴 생각이 나는구나. 그 사슴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이런 봄나무를 다시 맛볼 수 있었겠느냐. 칠성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가끔 그 골짜기 쪽을 쳐다보곤 해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지만 산신령님이 계신 곳을 함부로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으로만 인사하고 있습니다. 칠성이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은혜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억지로 찾아가서 갚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심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슴에게 보답하는 길일 게다. 모자의 대화는 깊어가는 봄밤처럼 따뜻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칠성이는 어머니를 위해 마루 끝에 모깃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쑥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며 모기들을 쫓아주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어머니는 칠성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셨습니다. 어릴 적에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의 손길은 칠성이의 피로를 씻어주는 약손이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으시자 칠성이는 네 어머니, 호랑이 잡은 이야기 해주세요. 라며 아이처럼 응석을 부렸습니다. 어머니의 나직한 옛날 이야기 소리가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풀벌레들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숨을 죽인 듯 귀뚜라미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깔렸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문득 칠성이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고 배부르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착한 마음이 불러온 축복이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서도 더 이상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덕심 할머니네 집에서도 평온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네 집 주위로는 반딧불이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녔는데 그 불빛은 마치 흰 사슴이 보내준 수호 천사들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내년 봄에는 꽃구경도 가고 읍내 구경도 가요. 칠성이의 잠꼬대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오냐 그래, 다 가자꾸나.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아들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베개를 받쳐주시고 호티브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마당으로 내려와 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그리고 산신령님. 우리 칠성이 앞길에 꽃길만 있게 해주시고 이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칠성이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은 생 동안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지어 먹일 수 있게 건강을 주십시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달빛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지게를 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칠성이의 씩씩한 인사에 어머니는 살인문까지 배웅을 나오시며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오늘 저녁에는 감자전을 부쳐놓으마 라고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칠성이가 마을 어귀를 돌아서 상일로 접어들 때까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칠성이의 등 뒤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추어 마치 후광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산을 오르다 잠시 뒤를 돌아보자 저 멀리 자신의 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칠성이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고 숲속의 새들도 칠성이를 방이며 지저귀었습니다. 칠성이는 나무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 노래는 어머니가 어젯밤 들려주셨던 옛날 이야기의 곡조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이와 어머니는 오래도록 그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칠성이는 훗날 참하고 마음씨 고운 색시를 얻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았고 어머니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천수를 누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이 바로 효자가 사는 집이란다. 마음이 착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복을 내리는 법이지. 칠성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먼 훗날까지도 그 상골 마을의 겨울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로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칠성이네 집 아궁이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칠성기와 어머니가 누렸던 그 평화롭고 따뜻한 밤처럼 걱정 근심 없는 편안한 꿈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자장가요. 밤하늘의 별빛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등불이니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깊고 단 잠을 청해보세요. 칠성이의 효심이 만든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이불 속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